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종교가 있다면 어떤 종교일까요? 바로 유교가 아닐까 싶은데요. 유교는 조선시대 500년간 국교로서, 지금은 종교로서의 기능은 약화됐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 그 정신이 이어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개인의 윤리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조선시대 500년간 생활 종교였던 것이죠. 지난주엔 서당, 향교, 서원 등 유교 문화재 20건이 국보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은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유교적 정신과 유교 문화재에 대해 성균관 박광영 의례부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유교 문화재 20건이 국보로 지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성균관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소식이죠? 이것은 성균관 입장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전 국민이 다 같이 이제 축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어떤 그 전통 그 문화재에 대한 어떤 그 올바른 그 이해도 있었고, 특히 이제 유교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각 종단마다 본부가 있는데 성균관은 유교를 대표하는 유교의 본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성균관은 우리 유교 종단의 중앙 본부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원불교, 기독교, 그리고 천주교, 천도교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7대 종단 협의체로서 우리 그 성균관이 이제 유교가 거기에 그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 바로 중앙에는 성균관,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와 서원이 우리 유교 종단의 어떤 그런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종교가 있다면 무엇일까? 아마 유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례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 문화의 큰 축은 유교, 불교, 도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사상은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와 함께 갖춰왔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 학문 이런 부분은 바로 유교에서 큰 그 영향이 있었고, 지금도 오늘날 우리가 생활 그 속에서도 하나의 어떤 유교의 어떤 그 정신 문화가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물론 불교, 유교, 도교, 유교도 다 똑같이 이제 우리 민족의 정신 문화의 큰 축이지만 그래도 유교가 더욱더 큰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유불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불교나 도교는 그 종교적인 기능이 좀 강했다면 유교는 어떤 생활 속에 녹아있는 어떤 정신 문화로서의 기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이 유교에 대해서 문화재나 세시풍속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항상 설날 때 되면 집안 어른들을 찾아뵙고 세배도 올리고 차례를 지내는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조상님들을 기리는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리고 전통놀이, 그리고 이제 그 동짓날에 팥죽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입춘이 되면 대문 앞에다가 입춘되게 써가지고 한 해의 어떤 그런 그 복을 기원하는 이 모든 그 자체가 바로 이제 생활 속의 어떤 그런 문화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유교 문화의 어떤 그런 이제 영향이고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그 사고 중에 가족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하나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이 사실은 이제 다문화 가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제 호칭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서로 이제 그 부르는 존칭이 그냥 똑같이 이제 그 남자, 여자, 상대방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다양한 그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과 나의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예. 나의 어떤 배우자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성을 갖다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어떤 그런 올바른 호칭인데, 이 호칭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특히 이제 문화라든지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모습도 면밀하게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친척들을 만나면 나랑 그 몇 촌 관계에 있는가를 좀 먼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 그 사람을 만나든 나보다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유교의 어떤 문화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유교 정신이 이제 성균관 말고도 좀 어떻게 좀 이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성균관이 중앙본부다 보니까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 서원 또 그리고 이제 그 종택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이제 그 생활 속에서 지켜왔던 그 전통이 많이 이제 그 붕괴가 되었었는데 다시 우리가 그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실천하고 공부하고 배움으로 통해 가지고 이것이 그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유교 정신을 우리가 그 홍보하고 이제 그 개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성균관이나 향교에서 글쎄 이제 유교 정신을 배우는 그런 정기적인 의례 행사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항상 그 유교의 고유 의식인 어떤 예를 들면 기본 의식 분양이라든지 석전이라든지 그런 기본 의식도 한가 동시에 그 초중고생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일반인 외국인 대상으로 전통 예절을 갖다가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다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날에는 이 유교 정신 또 유교 문화를 좀 이어가려는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럴 때에 이 문화재 보존을 통해 유교 정신을 기억하는 것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나라의 문화재라고 하면 뭐 70~80%가 불교 문화재라고 하는데 그 밖에는 이제 유교 문화재들도 많이 있겠죠? 저는 사실은 이제 불교 문화재도 많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오히려 한 그 60% 이상은 유교 문화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임금하고 관계되는 이제 왕조에 있어가지고 임금이 살았던 왕릉 그 궁궐이라든지 왕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어떤 그 모든 건물들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 향교나 성균관이나 그 서원이라든지 서당 이런 모든 공간 그리고 이제 명성지마다 있는 정자라든지 누가 그리고 이제 종택들 이 모든 것 그리고 이제 그 옛날 많은 어떤 훌륭한 선비들의 어떤 발자취가 담겨 있는 어떤 책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산이라든지 가보면 바위에다가 그분들의 어떤 흔적을 남겨 있지 않습니까? 금성문 같은 거. 이 모든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우리 그 유교와 관계되는 그런 선비들의 어떤 그런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제 아까 제가 60%도 너무 적고 80% 이상이 사실은 보면 유교 문화재가 바탕에 깔려 있다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 문화재에도 어떤 그 중요도에 따라서 뭐 보물이 있고 그렇게 좀 나뉩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국보하고 보물 나눴었는데 지금은 다 같이 이제 아주 귀중한 어떤 그런 유물로서 이제 그 국보, 보물 그리고 사적 그리고 지방 유형 문화재 이런 형식으로 지금 현재 구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국보로 지정된 서당, 향교, 서원 20건이 이제 국보로 지정됐다고 들었는데요. 그 조선 시대의 다 교육기관이잖아요. 네. 이 교육기관 정리도 좀 해주시고 국보로 지정된 20건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조선시대 때 교육기관은 초등, 중등, 고등으로 나눠집니다. 초등 교육기관을 우리는 서당이라 그러고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학생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중등 교육기관은 지방에는 서원과 향교가 있고 그리고 중앙에는 사부학당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중등 교육기관이고 이분들이 진사 시험에 합격하면 진사라 그러고 생원 시험에 합격하면 생원이라 그래서 생원과 진사가 이제 성균관에 입학해서 마지막에 관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어떤 그런 단계를 갔는데 마지막 고등 교육기관을 우리는 성균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유생이라 그러고 이분들이 이제 과거를 통해서 이제 관리가 되면 그분들을
이제 관직도 나가면서 많은 이제 위로는 임금을 잘 보필하고 아래로서는 백성들을 잘 이제 다스리는 또 그리고 학문에 이제 종사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이제 참된 선비가 되는 어떤 것이 바로 이제 그 성균관인데 바로 이제 서당, 상교, 서원, 성균관 이것이 바로 이제 조선시대 때 교육기관이다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보물 지정된 거 보면 이제 강릉향교라든지 그다음에 안성향교, 수원향교, 그다음에 단성향교, 밀양향교, 뭐 경주향교, 창평향교 뭐 많은 어떤 곳에 이제 됐는데 실제로 보면 그 성균관도 지금 현재 보물 제141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주향교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아마 그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향교가 상당히 한 7, 8개 정도가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서원들도 그리고 서당들도 이제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미 이제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번에 이렇게 20군데가 동시에 되었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떤 시사하는 바가 좀 더 크고 유교 문화가 좀 더 이제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아닐까라서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동안 그 서당이나 향교나 서원이나 이제 성균관에서 관리를 해오던 것을 이제 국보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청의 관리를 더 받게 되는 거죠? 네, 좀 더 이제 그 어떤 그 지원이라든지 그 예를 들면 유지 보수, 문화재 어떤 체계적으로 보수하고 유지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서 저희가 많은 어떤 그 지원을 좀 더 이제 그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문화재 활용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이제 좀 더 이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실 그 유교라고 하면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정신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국가죠. 그 중국과 일본의 유교도 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그 구한말까지 어떻게 보면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이나 중국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유교 국가로서 하나의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이제 근대화 그 과정 속에서 일본과 중국은 이미 이제 유교라는 그 자체가 없어지고 다만 우리나라만이 유교라는 그 자체를 계속 우리 그 선비들이 지켜오면서 지금도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 서원을 중심으로 유교가 남아있고 그 구성원들을 우리는 유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불자라고 하듯이 우리 유교에서는 유림 그러는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리고 동남아 그 유교 문화 국가에서조차도 지금 유림이라는 말 자체는 없지만 우리나라만이 이제 유림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가지고 유교의 어떤 그런 종주국이다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유교의 출발은 중국이었는데 그 유교의 전통 의례를 중국에서도 배우러 우리나라로 온다면서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 그 중국이나 대만,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그리고 심지어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조차도 이 유교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데 바로 성균관에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보고 배웁니다. 실제로 성균관은 이제 그 조선시대 때 500년 역사 유교 문화를 다 간직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데가 드물기 때문에 상당히 부러워하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건축물만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는 건축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그 정신까지도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과연 이제 유교의 중앙 본부고 종주국이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예. 야, 유교하면 뭐 공자님 생각하고 또 중국 먼저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유교의 종주국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좀 자랑스러워하고 어떤 전통 정신 문화를 좀 아름답게 생각하고 갖고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점차 평등한 세상이 되어가면서 남녀 간에 또 상하 간에 불평등한 그런 구조를 좀 이어온 것이 유교 아니었냐 하는 비판을 요즘 또 받기도 하는데요. 사실 차별이라는 것이 유교 정신의 본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유교 정신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사실 저기 아까 차별 말씀하시는데 유교에서는 차별을 말하지 아니하고 차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별. 다르게 말하면 남자가 해야 될 일과 여자의 해야 될 일이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역할이 다른 것이고 그리고 윗사람의 일과 아랫사람의 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부모의 일과 자식의 일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예. 사람이라는 그 측면에서는 분명히 평등하지만 그 사람이 사람이 해야 될 어떤 그 일에 있어서는 약간의 다름이 있음을 우리는 이제 그 분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남녀 차별이니 이렇게 상하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저희 생각됩니다. 우리 유교에서는 유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어떤 그런 본질은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성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원만하게 잘 만들어낼 것인가. 바로 이것을 갖다가 항상 고민하는 어떤 이제 사상이라 봐야 되는데 특히 유교는 나를 중심으로 나한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마운 존재가 누구인지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 형제, 자매를 갖다가 가장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니까 교친 정로,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가르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교 사랑이 이제 실천되는 것이지 자기 부모를 섬기지도 않으면서 남의 부모를 섬긴다는 거 그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키는 것이 바로 이제 유교의 어떤 그런 올바른 어떤 사상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남하고 모든 천하 사람이 다 같이 이제 평화와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이게 유교 정신이다.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족 구성원 간에 또 남녀 간에 상하 간에 어떤 그 역할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어떤 차별을 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날의 유교 정신이 강조하고 있는 것 사람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정신 문화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성균관 박광영 의뢰부장님이었습니다. 의뢰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